저녁 바람이 살랑이는 거리를 걸어본다. 길모퉁이 작은 카페에서는 친구들이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반대편에서는 외로운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로 길게 늘어진다. 회사에서는 야근 중인 사람들이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골목 끝에서는 가족들이 작은 손을 잡고 저녁 산책을 즐긴다. 이처럼 도시는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는 오늘의 성취에 있다. 열심히 일해 얻은 결과물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다. 또 다른 이는 함께 웃고 떠들 친구들 사이에서 위안을 얻는다. 조용한 방 안에서 책을 읽으며 삶의 작은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들 가운데 과연 진짜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쾌락적인 삶, 정치적인 삶, 관조적인 삶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로, 쾌락적인 삶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선택하기 쉬운 삶의 방식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편안하게 쉬며 기분 좋은 순간을 즐기는 것이 쾌락적인 삶에 해당한다. 이는 인간이 본능적인 즐거움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법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며 실제로 쾌락은 일상에서 쉽게 만족감을 준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삶이 일시적이고 한계가 많다고 지적한다. 쾌락적인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즐거움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쾌락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금방 사라지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단순한 음식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점점 더 특별한 음식이나 새로운 맛을 찾아야만 비슷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끊임없이 더 큰 자극을 쫓게 만들며 결국 지속적인 행복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로감이나 공허함을 느끼게 한다. 또한 쾌락적인 삶은 인간의 내면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쾌락은 감각적인 만족에 집중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사고력이나 이성적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단순히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존재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고유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보았다. 하지만 쾌락적인 삶에 머물면 이런 고유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삶은 명예와 성공,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삶의 방식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실천적 삶이라고 부르며 개인이 자신의 업적을 쌓고 타인의 인정을 받으며 가치를 증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얻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삶은 개인의 능력을 증명하고 자신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삶은 외부 조건에 크게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명예와 성공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타인의 평가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냈더라도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만족을 느끼기 어렵다. 이렇게 외부의 평가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는 상태는 불안정하며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관조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관조적인 삶은 단순히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것을 넘어 진리를 탐구하고 사물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삶을 말한다. 이는 철학적 사유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음악 등 우리의 내면을 울리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관조적 삶의 핵심은 이 활동이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이다. 즉, 그 행위 자체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삶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돈, 명예, 권력 같은 외적인 조건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대신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활동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관조적 삶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관조적 활동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충만함과 만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철학적 사유나 예술 감상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우리에게 깊은 내적 기쁨과 깨달음을 준다. 이러한 활동은 부족함 없이 충만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적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고귀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이라고 강조한다. 이 삶은 외부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제공한다. 관조적 삶은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방식이다. 관조적 삶은 지속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삶이다. 돈이나 명예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실증이 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관조적 활동은 매 순간 새롭고 즐겁다. 진리를 탐구하거나 예술을 감상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과 감동을 선사한다. 책을 읽으며 사색하거나 자연을 바라보며 그 조화를 느낄 때 우리는 활동이 끝난 후에도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을 경험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조적 삶은 단순히 일시적인 기쁨을 넘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지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적 삶이 인간을 가장 고귀한 상태로 이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가진 이성적 능력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발휘하는 순간을 신적인 활동에 비유했다. 신은 외부적인 필요나 물질적 조건 없이 순수하게 진리를 탐구하며 그 자체로 존재한다. 관조적 삶을 사는 인간은 신적인 특성과 가장 가까워지며 자신의 본성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삶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짓는 고유한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이다. 관조적 삶은 여유와 자유도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을 산책하며 느끼는 평온함이나 책을 읽으며 새로운 생각에 빠지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이러한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관조적 삶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관조적 삶은 철학자들이나 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날처럼 문화 콘텐츠가 발달한 시대에는 문학 읽기, 미술 감상, 음악 감상 같은 활동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관조적 삶을 실천할 수 있다. 자연을 관찰하거나 명상하는 간단한 활동도 관조적 삶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삶을 깊이 돌아보고 내면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마음가짐이다. 특별한 재능이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사실, 관조적 삶은 몰입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철학적 사색, 학문적 연구, 예술 창작과 같은 활동을 할 때 우리는 깊이 몰입하게 된다. 관조적 삶은 이성을 활용하여 진리와 본질을 탐구하는 활동이기에 단순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을 넘어 깊은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다. 몰입 상태에서는 외부의 방해 요소가 사라지고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들게 된다. 이런 몰입은 관조적 삶에서 요구하는 깊은 집중과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몰입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활동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외부의 보상이나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조적 삶도 자족적인 삶을 추구한다. 관조적 삶이 중시하는 것은 외부적 성공이나 감각적 즐거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평온과 만족이다. 몰입 상태에서 얻는 성취감과 내적 만족은 관조적 삶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철학적 문제를 깊이 탐구하거나 예술 작품을 창작할 때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는 단순히 결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서 깊은 기쁨과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관조적 삶과 몰입이 공유하는 중요한 특징은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쾌락적 삶이나 정치적 삶은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평가에 크게 의존하지만 관조적 삶과 몰입은 그렇지 않다.
몰입 상태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며 그 순간 자체에서 기쁨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관조적 삶 역시 내면의 진리를 탐구하고 이성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독서를 하며 깊이 몰입하거나 자연을 관찰하며 사색하는 순간은 외부 조건과 관계없이 만족감을 준다. 이는 관조적 삶과 몰입이 인간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효과를 가진다. 또한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몰입은 관조적 삶을 실천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관조적 삶은 몰입 상태를 통해 더 깊이 실현될 수 있다. 결국 몰입 상태에서 관조적 삶이 구체화된다. 몰입은 활동 그 자체에서 만족감을 얻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 방법이다.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꾸준히 반복한다면 관조적 삶이 주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깊이 빠져들고 집중하는 활동이다. 독서, 글쓰기, 예술 창작, 운동 또는 명상과 같은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활동의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에서 가치를 느껴야 한다는 점이다. 몰입은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연을 관찰하며 산책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물의 감촉에 집중하는 것 또한 훌륭한 몰입 경험이 된다. 명상이나 깊은 사유와 같은 활동도 마찬가지다. 명상은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관조적 삶의 핵심적인 몰입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몰입의 깊이를 확장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조적 삶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가장 완전하게 실현하는 길이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성공이나 즐거움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만족을 찾고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 관조적 삶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더 충만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 것이다.